네, 사랑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포항은 철강 도시에서 2차 전지 및 수소 에너지 클러스터의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의 신산업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질의와 살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시민들이 살아가고 싶은 포항, 살기 좋은 포항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포항도 이에 발맞춰 가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우리 도시의 제일 중요한 에너지 문제, 특히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의 제일 중요한 것이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에너지 중에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에 부합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만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인가가 우리 도시의 근본적인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도에 포항시 신재생 에너지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30년도까지는 30%까지 보급을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추진이 다소 미흡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상 2022년도 기준에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1.83%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 저희들이 21.6%, 또 2038년도에는 정부 계획처럼 32.9% 그 목표에 저희들도 부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이것을 연내에 확정을 하면은 그에 맞춰서 우리 시도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확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정 질문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 시는 30년까지 태양광 100메가와트, 풍력 800메가와트, 수소 연료전지 50메가와트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중에서 가장 발목을 잡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풍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풍력은 지금 해상 풍력하고 육상 풍력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상 풍력은 주민들이 거부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고, 해상 풍력은 어민들이 이 어획고 문제, 또 해상 경관 문제로 여태까지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가급적 해주지 않는 것으로, 주민들이 거의 동의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풍력을 도저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해상 풍력의 경우에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해상의 경우에 우리 어민들의 지금 어획구가 눈에 띄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어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장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풍력 발전에 가치가 있는 지역은 어민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해상 풍력 사업을 발전을 시켜서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육상 풍력의 경우에는 이것이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또 각종 재해, 폭우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더라도 이 풍력이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보상, 즉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도 풍력 발전이 되고 있는 끝까지 계속적인 이익을 추구를 할 수 있고 해서 이 사업가만 다 가져가는 이익을 제로섬 그런 그 이익 정책이 아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되도록 유도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해상풍력은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 그러나 육상은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한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었고, 우리 포항이 이제 바다가 끼고 있는 만큼 해상 풍력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최근 MS나 이제 큰 대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아리백을 꼭 하겠다, 2020년까지는 꼭 달성해 달라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포스코나 에코프로 같은 대기업을 우리 시에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전환 또 아리백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할지 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알리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각종 제품 중간재를 포함해서 제품의 경쟁력은 알리백 전기를 활용을 해야 탄소 국경세나 이런 것을 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산단에 사용하는 것을 알리백을 넣어야 되고, 기업들도 이것을 알고 이미 국내 기업의 34개 기업이 알리백 이행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과 같은 중요한 해외 수출 업체들이 앞으로 알리백을 이행을 해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수요 조사를 면밀히 기업들과 함께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갈 그런 그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공장 지붕, 그다음에 벽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 태양광을 좀 개량된 태양광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적을 해서 철강 산단과 함께 에너지 작업자족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공공주도 해상 풍력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산업단지 기업들에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거 얼마만큼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를 화면을 하나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 예, 한번 준비돼서 보여주십시오. 준비 안 됐습니까? 예, 그 왼쪽에 보이는 저것은 이번에 제가 의장님과 함께 북유럽 출장을 갔었는데 비행기 트랩급의 태양광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저것이 덴마크에서 덴마크하고 노르웨이하고 핀란드하고 3개국이 공동 설립한 그런
그 항공사인데 그 항공사 트랩에게까지 저렇게 태양광을 붙여서 이용하려는 그 노력들이 그 부자 나라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미니 그 태양광입니다. 우리 시도 저런 정도 이상의 노력들을 해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우리 도시가 결국 알리백에 조금이라도 그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이렇게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시장님과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던가 특히 서울 쪽에 보면 이렇게 교량의 옹벽을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로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도시 전체가 우리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다면 많은 부분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 차단기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한다면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꼭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우리 포항시가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벤치마킹하러 오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포항을 외국인들한테 알리고자 이제 신촌이나 부산 쪽에 가서 관광 홍보 브로슈어도 나눠주고 우리 포항을 좀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 역시도 우리 포항의 정책을 얼만큼 알고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지금 관광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산업도시로서만 자리매김하고 결국 우리가 여러 관광산업을 좀 정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왔다 치더라도 근본적인 하드웨어를 많이 못 바꿨습니다. 해서 우선 계속적으로 하드웨어 자체를 확충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좀 이렇게 같이 탑재하는 그런 유형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현재 저희들은 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컨벤션 관광 추진 본부를 이제 하반기부터 발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요. 전시 컨벤션 센터가 우선 우리의 계획대로 빨리 저것이 완공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광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을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호텔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조금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롯해서 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중에 이제 마이스 관광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마이스 관광이 이제 그렇게 뭐 컨벤션을 와서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했을 때 이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왔을 때 겸사겸사 같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좋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호미반도를 이용한 마라톤 코스 또 러닝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 마라톤도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어떤 다 같이 하는 그런 스포츠보다는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많이 선호한다라는 선호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봤을 때 이런 호미반도가 정말 천혜의 자연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접 가봤을 때도 거의 대부분 차로 가시기 때문에 운전자는 정말 그냥 못 보고요.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이다 보니까 우리 관광 자원이 많이 잘 보여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도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구룡포 해수욕장까지 이렇게 풀코스 마라톤 코스가 가능하더라고요. 특히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러닝 코스를 만든다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장 좀 보여주십시오. 본 의원이 오사카 공무 출장 중에 발견한 것인데 이게 오사카성 주변으로 마라톤 코스, 러닝 코스가 이런 식으로 바닥에 많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길 중간중간에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지 많이 표시도 돼 있고 해서 우리가 진짜 이 오사카에 와서 러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이런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을 마련을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포항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이 사실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여름 또 해맞이 명소이기 때문에 여름 겨울은 꽤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봄 가을은 뚜렷하게 할 만한 게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다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 가장 뛰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닝 코스를 같이 개발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꼭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호미반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 있고 또 우리가 국가해양정원으로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해양 생태계, 자연 생태계도 경험도 하고 좋은 또 이렇게 하나의 추억을 쌓는 코스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수시로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왔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도 더 좋은 제안이나 세부적인 게 있으면은 자료를 주시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추후에 제안서를 따로 정식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실이 답변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입니다. 네, 부시장님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학생 시절을 바로 겪고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장학제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는데 우리 포항시도 장학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장학제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류의 장학금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1990년도에 우리 포항 시민들과 우리 교육에 관심 많은 분들의 이 적극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포항시 장학계가 설립된 이후에 현재까지 한 353억 원 정도의 이 자산이 충족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1년에 이자를 활용해서 한 670여 명에게 한 9억 원의 장학금을 그리고 우리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에 장학학사를 운영하는 등 현재 저희들이 이 장학제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지역의 장학제도는 지역 인재 양성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곰돌이형 그리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그리고 체육 특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이렇게 쭉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성적으로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최소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저희들은 학점 2.5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5점 만점에 예, 2.5점이죠. 그게 보통 C인데 C 같은 경우에는 중하위권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과연 장학금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조금 저는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뭐 이제 C로 낮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장학제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도 있고 하나는 이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면학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성적을 30% 그리고 생활 정도를 70%를 반영해서 하는데 우리가 2.5점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이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C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자 조금 이제 C 정도로 낮추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장학금 제도가 국가적으로도 국가 장학금도 잘 마련이 돼 있고 한데 이거를 성적을 낮춰서 우수한 인재를 기르겠다는 게 솔직히 저는 약간 이해가 사실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저는 수요자 중심이 무조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어떤 장학금 제도는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학자금은 대부분 나오죠. 그러면 거기 추가적으로 드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알바를 해서 알바를 하는 시간 때문에 뭐 공부를 못 하고 다시 또 성적이 좀 낮아지고 이런 악의 순환에 저는 빠지는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다양한 장학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더 다양한 장학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하는 활동을 하고 그에 맞는 이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생 때부터 우리 포항시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장학 제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고, 특히 아까 이제 그 학생들이 주로 우리가 학자금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요. 저도 우리 이다영 의원님의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우리 장학 제도를 좀 자세히 면밀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하니까 주로 이제 국가 장학금이 1등급에 10등급까지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이 학자금 보충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이거 생활,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이제 보통 우리 학생들이 학자금은 장학 제도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 해결을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생활 자금 형태의 학자금 제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이디어 그 이외에도 저희들도 이제 이 장학 제도와 관련해서 뭐 새마을회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이런 장학 제도들은 우리 이 기본 장학금 제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별 사업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존 장학 제도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의 지적 반영해서 저희들이 장학 제도의 다양화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필수 인력이라고 하는 어떤 의료계 쪽이나 복지계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리 포항시에서 조금 더 많이 유치하고 또 여기 포항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장학 제도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필수 의료 제도와 이 장학 제도를 연결하는 것은 현재 의사분들은 쉽지가 않는 문제이더라고요. 한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충북도 같은 데서는 이 간호사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지역 필수 의료에 기여하는 좀 숙련된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장학 제도를 신설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 특히 우리 포스텍 의대가 만들어지고 우리 스마트 병원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병원이 되니까 그때는 정말 지역 필수 의료와 장학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쓰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는 장학 제도를
정비를 해서 또 우리 포항 청년들이 포항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본부장 김영우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주문한 한동대 버스 증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오늘은 도심 주차난과 관련된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 영상은 본 의원이 상도동에서 식사를 하러 가다가 찍은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불법 적치물들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 거리가 한 300m 정도가 되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예, 4분 정도 걸었습니다. 제가. 예. 그런데 영상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불법 적치물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한 거리에 10개 이상은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포항시에서 보면 이런 구도심이나 주택가에서 불법 적치물이 정말 많습니다. 이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구도심과 그 불법 그 주택가의 불법 적치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그 여기서도 화면에서도 의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저런 적치물들이 고정 구조물이 아니고 이동 가능한 구조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남북구청의 단속 반원들이 이제 공무원을 포함해서 한 15명이 있는데 실제로 매일 순찰하고 현장의 그 지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지금 그 화면에서도 폐타이어나 그 흥가구나 의자 뭐 또 큰 물통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로에 내놓기 때문에 단속반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또 이제 소유자가 확인되는 것은 바로 치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이제 계도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도 기간이 지나면 바로 또 강제 철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국민신문고나 그 콜센터나 또 이제 부서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 출동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제한된 인원으로 이렇게 지속적 단속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 불법 적치물 문제는 사실 매년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도 다 어떤 매년 이거를 좀 개선시켜 달라라는 네, 내용을 맞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그러면 시민들이 그때그때마다 행정이 나올 때만 치우고 한다라는 건지 앞으로 사실 이 문제는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과 같이 해서는 저는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이제 3년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단속 건수를 보면 한 37,500건이 지금 이제 단속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 지도라든가 자진 철거 그리고 또 강제 철거도 한 12,500건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정 구조물이 아니고 그 이동이 가능한 부분을 그 이제 주민들이 내놓으시고 또 하나가 이제 주민들이 그 인근 그 주차장이나 그 유료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보통 이제 내 집 앞 주차 또 내 상가 앞에 바로 주차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한정된 인력으로 이렇게 이제 노상 제치물을 전체적으로 이제 건절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개고 기간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북구청의 사례가 있었는데 개고 기간을 이제 저희들이
그 개고 기간 내에 이제 주민 민원이 다시 재민원이 발생해서 폐 드럼통을 한번 치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폐 드럼통 소유주가 나타나서 이제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적이 또 한 번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간을 지키고자 저희들이 하면 이제 그 불법 적치물로 인해서 또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문제 중 하나가 사실 그 주차 공간이라는 게 사실 모두가 자기 내 집 앞에 대고 싶어하고 이런 맞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예. 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네. 경우를 제가 몇 차례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 가실지 이런 예. 것들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불법 적치물이라든가 이게 뭐 불법 주차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생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가 이제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 인식 개선이 좀 제일 필요하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이제 참여를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29개 읍면동을 통해서 리통장 회의나 아니면 자생단체 회의 시에 이제 이런 도상 적치물이라든가 그 뭐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주민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 이제 원래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구도심 지역을 포함해서 그 공한지가 있습니다. 유유부지. 그러니까 여기 저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원래 15억 예산을 들여서 한 750면 정도의 주차장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참고로 저희 시장님께서 이제 원래 10주년이신데 우리 시 공영 주차장이 어느 만큼 확대가 됐냐면 2014년도에 한 8,700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 13,300면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가 지금 저희들이 공영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내 집 앞 주차, 내 상가 앞 주차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 유휴부지 주택과 골목 그 구도심이나 그 주택가에 있는 공한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 계획이 정말 잘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서울 쪽에서 발견한 사업인데 내 집 주차장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렇게 구도심, 그러니까 주택가에 저런 담벼락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걸 보조를 해주는 그런 예, 사업을 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공유 주차장으로 해서 뭐 저희 세대가 잘 쓰고 있는 그런 주차장 어플을 통해서 약간의 추가 수익도 얻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우리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사실 이렇게 뭐 주차 부지를 많이 넓히고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접근 역시 좀 잘 고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예. 이런 사례들을 좀 잘 배치마킹해서 주차단 해소가 꼭 이루어지기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안 그래도 이게 노상 적치물 그 이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이게 이제 서울의 그 도봉구, 종로구, 양천구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이 한 면당 900만 원에서 구청별로 1,0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진 사례를 저희들이 도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꼭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제가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 카톡 내용은 본 의원의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 내용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보통은 디팡이지라고 하는데 디팡은 저 보시는 저 놀이기구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저 탬버린 모양이 사람을 이렇게 쳐서 올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버스가 많이 흔들리고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제 친구들이 타는 그 노선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포항 시내버스 난폭 운전 이런 식으로 쳐보면은 정말 이거는 이제 몇 가지만 가져온 거고요. 꽤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쪽 급커브, 급출발, 급정거 저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곳을 보면 저거는
우리 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시에 놀러 오신 분이 관광하러 오신 분이 저거를 그렇게 블로그에 써 두셨더라고요. 그만큼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년째 변화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해서 본부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시내버스 그 난폭 운전 관련해서는 뭐 의원님께서 이제 지난번에도 또 저희들하고 면담하시면서 또 말씀하셨고, 뭐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 또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이제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이런 급정거, 급출발, 뭐 급커브 이런 난폭 운전은 현행 법상의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그 과태료를 그 저희들이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운전 행태는 좀 건절돼야 되는 운전 행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건절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시민 모니터 단위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그 활용해서 한 120분 정도가 지금 제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2건의 어떤 그 이제 신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한 30건 정도로 지금 한 40%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버스 운송사하고 버스 운송 종사자 간의 그 노조 간의 노동조합 간의 안전 운행 그 장려 수당을 그 올해 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매일 조회 시간에 이 버스 운송 회사에서 운수 종사자들한테 친절과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난폭 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감소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수 종사자들이 이제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그 이제 3050 준법 그 안전 운행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스쿨존 30km 속도 준수, 그 교통 약자를 위한 좌석 착석 후 출발, 그리고 또 이제 하차 완료 후에 출발하는 이런 노동조합 자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세약식을 하고 자기들 운전석 앞에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여기 308번이 지금 계속 지금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뜨는데, 이거는 이제 운전 종사자 개인 한 분이 아주 올 6월 말에 퇴임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은 이제 민원이 좀 더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운수회사나 운수 종사자 포항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서 그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책적인 걸로 많이 풀어가 주신다라는 네. 걸 참 잘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저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홍보도 좀 잘 해주시기를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실히 답변해주신 건설교통본부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푸순도시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녹색도시 포항을 위해서 항상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철길 숲은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하고 또 대한민국 모범 도시 숲으로 인증을 받았는 등 이 포항의 대표 스팟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철길 숲을 벤칭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찾아오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명간 몇 명 정도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300~400명 좀 이렇게 찾아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도 이렇게 밖에 철길숲에 나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올해 여름이 정말 역대급 폭염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길숲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구간인 이동 고가에서 양학동 구간, 그 구간을 보면은 이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면은 거의 이제 그늘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일사병이나 이런 안전사고가 예상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예, 예, 원래 그 기상 예보에 따르면은 장기간의 폭염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이 기후 친화형 폭염 쉼터를 4개소를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철교숲 내 그 고가교가 5개 있습니다. 고가교 하부에도 휴게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근원을 이용한 무더위 쉼터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교숲 내에 다양한 벽천이나 바닥 분수나 이런 수경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폭염 시에 뭐 기온을 낮추는 이런 기능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한 바가 있고요. 또 그 철교숲 내에 대형 수목 주변에 벤치 등 휴게 시설을 확충을 해가지고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현재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폭염에 대비를 해가지고 쿨링 포그라든가 철교숲 전역의 수경시설의 가동 시간을 늘리다든가 하는 이런 그 철교숲이 청량감이 들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이렇게 대피 시설은 마련이 돼 있어도 저희가 만약 저 길 중간에서 이제 저희 시민분 한 분이 쓰러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대처, 그러니까 골든 타임 안에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예. 일반 시민분들만 거의 대부분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이제 거기 관리해 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게 어떤 이런 골든 타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교육을 해서 이제 그 우리 시민분들이 좀 위험 당했을 때 이제 좀 이렇게 좀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제가 자주 철길숲에 가는데 이렇게 철길숲 이 자전거 도로에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들이 한 번씩 다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안전에 굉장히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철교숲은 그 오토바이는 못 다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특히 야간에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데 우리가 일부 단속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공원 녹지법에 따라 가지고 현재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건수가 지금 현재 1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절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서는 뭐 현수막 개첨이라든가 오토바이 통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포항 전역의 배달 서비스 업체 등에 오토바이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계도 공문을 지금 발송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건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히나 야간 시간대에 그런 일이 많이 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소음도 굉장히 심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고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잘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도 예. 잘 좀 단속 좀 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동 킥보드도 25km까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주시면은 많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책들이 꼭 잘 실현됐으면 좋겠고, 또 다음으로 이런 철길숲을 좀 더 의미 있게 가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는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 사실 우리 지금 불의 정원을 보면은 개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위에 안전 펜스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불의 정원을 조금 더 개발하면은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조금 더 잘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서 전주영 의원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셨는데 호국도시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철길숲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해서 호국 기업 공간을 이곳에서 만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는 현충일이 사실 그저 휴일 정도로만 생각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호국 관련 행사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어떤 분들 이야기를 많이 만나면서 이 호국 전시, 그러니까 기억해 주는 것이 정말 그분들을 섬기고 함께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철깃을 보면은 막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오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편하게 오는 장소에 이렇게 호국 시설을 하나 마련을 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호국 정신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또 우리 관련 부서랑 우리 본부장님께서 같이 단장님께서 같이 해주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좀 우리 다른 국장님들도 같이 좀 주목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히 대답해 주신 푸른도시 사업 단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이제 자리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항을 좀 더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또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님이야 공무원분들과 민관, 정 모두가 하나 되어 더 나은 도시 포항이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